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8년간 쉴 새 없이 급등한 집값이 하락하니까 그동안 안 보이던 아파트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잠깐 단체로 우리가 미쳤었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는 부분이죠.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2017년 이후에 집값 상승을 주도한 아파트는요, 단연 신축 아파트입니다. 신축 아파트 서울에 어디에 지어놓든 무조건 15억 이상 다 치솟았죠. 이 신축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투자 자금이 계속 몰렸다는 겁니다. 원래 자산이라는 게 상승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그 하락폭이 커진다 말씀드렸어요. 왜? 가수요가 붙기 때문이죠. 특히 투자 수요가 많은 서울에 있는 신축은요, 무조건 폭등했어요. 세대수가 적든 주변 환경이 안 좋든 거래가 있든 없든 일단 효과가 무조건 올라갔다는 겁니다. 단점이 분명한 단지들도 있어요. 뭐 완전히 막 할렘가 같은데 아파트, 신축 아파트 딸랑 하나 있는 곳, 그런데도 15 이상 찍었다니까요. 근데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이의 제기를 못했어요. 자, 서울이 15 이상 찍으니까 이제는 경기도 지역도 10억이 굉장히 흔했던 게 작년 일이었다는 거죠. 자, 신축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풍부한 유동성에서 그 다음 먹거리를 찾은 게 바로 재건축과 구축 아파트였죠.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요, 구축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 상승률을 한참 추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올해 대선 전후로 해서 그 기대감이 절정에 달하게 되죠. 자, 결론적으로 신축이 오르고 나서 구축까지 올랐기 때문에 모든 주택이 다 급등했다. 그렇게 이번 부동산 폭등은 끝이 나게 됩니다. 외곽 지역까지 구축 신축 다 오르고 끝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전국 아파트 값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의 낙폭을 기록했고 앞으로 더 떨어질 겁니다. 내년까지는 가망이 없다는 얘기도 나와요. 자, 서울의 선호도 높은 주거 지역인 잠실 지역이 7억 5천만 원이 하락했고 송도선 반토막 났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집값 상승의 근거론이 됐던 공급 부족론이 이게 잘못된 거구나, 공급 부족론은 허상이었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결국에는 금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구나, 자산 가격을 이야기할 때 금리를 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이 금리의 영향력을 그동안 너무 무시했다는 겁니다. 워낙 장기간 금리가 낮은 추세를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오를 수 있다는 것을 망각을 했어요. 그래서 2011년에 3.25%에서 2021년 0.5% 수준까지 낮아지게 됐잖아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워낙 장기간 저금리에 있다 보니까 올라도 많이 못 올릴 거다. 왜? 금리를 올리면 경제가 안 좋아서 많이 못 올릴 거다. 이런 주장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금리라는 건요, 10년에 한 번꼴로 발작이 일어나고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 대한민국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장기간 저금리 이후에 찾아오는 고금리가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미국 서프라임 모기사 때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붕괴가 됐다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목돈의 가치가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작년까지만 해도요, 서울은 15억 원은 돈도 아니었어요. 경기도 지역 10억 원 갖고 신축 아파트 살려면요, 못 사는 지역 많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킨텍스 같은 경우는 17억, 동탄도 15억,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 버리다 보니까 10억 갖고 인기 있는 지역에 집 살려면요, 솔직히 못 사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솔직히 10억 정도 현금 들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금리가 치솟으니까 목돈의 가치가 재평가를 받아요. 솔직히 작년까지만 해도요, 서울은 15억 원 정도 들고 있으면 돈 대접도 못 받았어요. 살만한 게 별로 없었다는 부분이에요. 경기도는 10억 원은 우스운 수준이었어요. 자, 왜냐면은 경기도 킨텍스 같은 데 보면은 호가가 16억, 17억이었고요. 동탄도 15억이었어요. 동탄 15억이면 말 다 한 거예요. 송도도 11억, 12억 이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10억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네. 예전엔 10억이면 어마어마한 부자다 얘기했는데 요즘 10억이면 사람들이 코웃음 쳐요. 근데 1년 만에 금리가 2%포인트 올라왔잖아요. 기존금리가. 예금금리가 4배가 뛰었어요. 0.8, 0.9에서 3% 중후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4% 특판 예금금리가 1금융권에서 나왔던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대출금리는요, 딱 2배가 됐어요. 2%대에서 4%가 돼버렸다는 거죠. 자, 금리가 뛴다는 건 결국에는 돈의 가치가 빠르게 올라갔다는 건데
예금의 금리가 4배가 뛰었다는 거는 다른 자산 가치 대비 이 돈의 가치가 훨씬 빠르게 올랐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떤 결과를 만드냐면요, 15억 원 아파트 하나 팔면요, 팔자가 바뀌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국채 50년물 금리가 이자 수익률이 3.78%까지 올라갔습니다. 50년 동안 고정적으로 이자를 3.78%까지 준다는 얘기예요. 세정 기준으로 월 470만 원입니다. 직장인 평균 월급이 지금 320만 원이에요. 4명 중 1명은 150만 원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보다 훨씬 많은 이자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얘를 평생 가져가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 금리는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금리 인하 시기에 당연히 채권 가격은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뭐 1.5, 2% 상황에서 이자를 3.7% 주면 그 채권 가격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 팔면은 비과세로 엄청난 시세 차익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지금 베이비부모 세대들이 아파트를 굉장히 많이 서울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 지금 은퇴 시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산의 시세 차익보다 월 생활비를 받는 수익형 부동산이 더 좋은데 갈아탈 수 있다는 거죠. 매도 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파트가 가진 내재 가치는 똑같아요. 하지만 돈의 가치 변화에 따른 재평가죠. 돈은 두 가지 기능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구매의 기능이 있고요, 자산으로서의 기능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산은 빌려주고 나서 이자를 받을 때 자산으로서의 기능이 있는데 그 자산의 기능이 너무 고평가, 이제 빠르게 급등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치가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파트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의 가치가 올라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다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우리 집을 한번 다시 살펴봐요. 그랬더니 마음에 안 드는 게 투성이에요. 솔직히 지금 서울의 신축이면 무조건 올랐는데 의외로 낙후된 지역에 신축 아파트만 달랑 있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도 상관없이 뭐 15억, 17억 이런 아파트 널리고 널렸어요. 그리고 외곽에 있다 보니까 출근길도 힘든데 뭐 13억, 14억 이런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너무 올랐어요. 출퇴근 맨날 1시간 넘게 걸리는데 게다가 주변에 교육시설이 너무 없어요. 애들 학원 보내에 갈 만한 곳도 없고요. 환경도 되게 안 좋아요. 맨날 밥 먹고 술 먹은 사람들 돌아다니고 안 좋은 게 계속 보인다는 거죠. 그동안에 이런 단점이 하나도 눈에 안 들어왔어요. 왜?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나마 이거라도 사서 나는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집값이 떨어지니까 이런 불평사항들이 보인다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보통 결혼 10년 차가 넘어가면은요, 내가 이사 가고 싶은 곳의 기준이 바뀌어요. 교통이나 투자 가치에서요, 자녀 교육, 자녀 키우기 좋은 곳으로 바뀌게 되는데 자녀 키우기 좋은 곳의 가격을 살펴봤더니 7억이 떨어졌네, 5억이 떨어졌네, 4억이 떨어졌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녀 있는 부모가 선호하는 지역인데 이 상급지에서 폭락주기라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이것이 갈아타는 사람들한테 기회일까요? 야, 우리 집 안 떨어졌으니까 팔고 이번에 폭락주기인 상급지로 갈아타자. 그런데 부동산에 집을 내놨더니 부동산 아저씨가 웃어요. 네이버 부동산 최저가 보고 그거 맞췄더니 요즘 그 가격에서 2억 원은 빼야 그나마 집 보러 와요. 지금 말씀하신 가격에 제가 못 올려드려요. 왜? 광고비만 나가고 어차피 보러 올 사람도 없을 거니까요. 그러면은 이것을 가격을 낮춰서 빨리 파시거나 진짜 급매로 팔고 싶으면 2억이 아니라 한 3억 정도 낮추셔야 됩니다. 그런데 상급지의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3억 팔고 옮겨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실 지역 하락이 잠실 지역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 지역으로 확대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라는 거죠. 갈아타는 사람한테 더 급매로 던지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을 구입하려고 막상 계획하니까 느낀 것이 있습니다. 1억 원이라는 돈이 엄청 큰 돈이었구나.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1억이라는 돈 푼돈처럼 엮여졌죠. 뭐 10억도 돈도 아니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데 신용대출 금리가 지금 5% 중반을 넘어가고 있죠. 1억만 빌려도 1년에 이자만 550만 원을 내야 되네. 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5%가 돼서 5억을 30년 동안 빌리면 이자만 4억 1천만 원이야. 이거 신용대출에다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이자에 파묻혀 죽겠네. 그런데 그 전에 한도부터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집값이 많이 빠졌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걸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8년 동안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라서 거기서 20% 빠져도 솔직히 비싸다는 거예요. 잠실 지역 뭐 7억 5천 빠졌다 하더라도 19억입니다.
19억 원. 19억 원, 삼성전자 맞벌이 부부도 솔직히 접근하기 쉽지 않은 금액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집값 자체가 비싸니까 이 구입을 위한 대출 규모 자체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높은 금리에서는 결국 거래 멸종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야, 그럼 투자자가 사면 되잖아. 걔네들은 대출 안 받아도 되잖아. 전세 가격 떨어지고 있잖아요. 앞으로 얼마나 더 떨어질 줄 알고 지금 영끌로 갭 투자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집주인들은요, 이미 급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에서 조사했더니 전체 응답자의 66%가 집값이 내릴 거라고 봤는데 이게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래요. 그 중에서 유주택자는 71%가 집값 하락을 전망을 했습니다. 향후 급매물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50대, 6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보더라. 근데 50대나 60대는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채권으로 갈아탈 확률이 높은 연령대라는 부분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직급을 던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부동산 조정 시기를 이미 여러 번 겪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도 내 집 마련 해야겠다는 분들 폭락에도 살아남는 분양을 받으시면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 앞으로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진짜 인기 지역은 준비한 사람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공급 정보와 당첨 팁 저희가 청약 갑부 서적에 총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럴 때 당첨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상은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